퇴사한 지 1년 됐네요. 퇴사한 지 1년 됐고,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대기업 퇴사 1년, 잃은 것과 얻은 것. 지금 퇴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어,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영상 찍는 게 되게 어색한데,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 지금 PD님이 그만두셨거든요. PD님이 그만두신 게 이제 취업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PD님이 그간 몇 분 바뀌셨는데, 다들 좋은데 취업을 하셨어요. 뭐 이 경험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취업이 좀 힘들거나 어려우시다. 그러면 저희 이제 PD로 지원을 해주시면 취업이 될 겁니다. 회사 1년 잃은 것 얻은 것. 일단 잃은 것. 아파트가 없어졌죠. 서울 아파트 멀쩡히 잘 있었는데 저기 원래 살고 있던 곳이고, 근데 이제 작년 말에 매도를 했어요. 원래는 아파트 팔고서 상급지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쥐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잃은 것. 건강. 아직 막 요새 막 허리도 안 좋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회사 다닐 때는 이제 루틴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아침에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또 뭐 대중교통 타고서 출퇴근하면서 또 많이 걷고, 또 제 시간에 가가지고 좀 긴장한 상태로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 딱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저는 지금 완전 시간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가끔씩 막 퍼질 때 있고, 그래서 이런 루틴을 되게 잘 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양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운동 같은 거 좀 해보려 하고 있고. 퇴사 1년이죠. 얻은 거 되게 많아요. 얻은 건 제가 이제 고시원 두 군데를 창업하고서 이제 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돈도 사실 많이 벌었고 지금도 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강의라든지 다른 쪽도 계속 이제 하고 있고, 뭐 마케팅 대행사 이런 것도 좀 해보려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사업가 마인드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고시원 두 군데를 운영을 해도 불안해 좀. 회사는 어찌됐건 이제 어, 이 회사가 되게 엄청 큰 회사다 그러면은 이게 뭐 망한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되잖아요. 월급이 적게 들어온다 이런 생각 안 드는데, 그렇게 안정적인 고시원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만 하고 있자니, 아 그래도 고시원 이제 뭐 권리금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항방도 좀 신경이 쓰이고, 어떤 건물주 리스크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많은 시간에 다른 것들을 더 해야 한다는 압박이 되게 심해요. 이건 이제 약간 투자도 마찬가지. 투자는 제가 이제 투자자 마인드로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팔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생각 못 했을 거야. 원래 내가 회사 다녔으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어 조금 더 이제 큰 평수로 옮기고 상급지 가고 이런 이제 느낌으로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투자긴 한데, 지금 저는 되게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지금 이제 생각이 든 게,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에는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제가 올해 이제 강남 건물을 투자를 할 거예요. 강남 건물을 올해 투자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건물을 한 채 더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별 경과. 제가 이제 그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시는 분들, 뭐 혹시 궁금하신 분 있을 수 있어가지고 뭐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강남 건물 사업을 다른 사업가 투자자랑 함께 해요. 당연하죠. 혼자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은행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갈 거고, 아마 대출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동 사업가 투자자랑 하고. 그래서 용도가, 이거는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이미 임차가 잘 맞춰져 있는 이런 데가 아니고, 이제 막 신규 막 디벨롭을 했다거나, 건물을 그 신축이죠. 신축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막 리모델링한 이런 건물인데, 근데 지금 강남이나 이제 강남대로나 이제 이런 데 좀 보시면은 공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월세가 비싸니까. 그렇게 우량한 어떤 기업이나 사업체나 뭐 자영업자가 별로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월세와 수익률을 세팅을 해가지고 딱 해놨는데, 이제 임차가 안 맞춰지고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하느냐, 우리가 거기 사옥을 쓴다. 그래서 이제 강의실이나 유튜브 스튜디오 이런 거 만들 거고, 또 이제 약간 작은 규모의 뭐 사무실이나 뭐 이런 거 탈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이제 건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건물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금 물건을 보고 있는 그런 단계고, 저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이걸 준비하는 거죠. 저 오프라인 강의실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뭐 컨설팅 세미나는 물론이고,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또 이제 고시원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이제 뭐 강의나 이런 것들도 좀 해보려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깊은 얘기는 제 멤버십에서 얘기를 했고. 프로젝트 P 출간, 제가 이제 약간 이거는 약간 자아 실현인데, 출간을 제안을 여러 군데를 했어요. 좀 이제 원고를 살짝 쓰고 제 전자책을 이제 입히고, 또 이제 뭐 출간 기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 15군데 이제 이렇게 메이저급으로 다 했죠. 근데 이제 뭐 거절 메일만 보내줘도 되게 감사.
보통은 이제 답변도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한 군데는 되게 또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약간 조건이 이게 내가 이제 신인 작가고 내가 지금 약간 이런 트래픽이나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조금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검증된 게 없다 보니까 어떤 계약서의 내용이나 인세 이런 게 좀 약간 불합리한 거야. 근데 원래 그렇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이거 출판사 제한도 중요하지만 제한을 오게끔 더 만들어 보자. 내가 좀 더 많은 트래픽을 키워보자. 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순전히 저희 어떤 로망입니다. 책을 써보고 싶은 거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일과는 프로젝트 S는 이제 SNS, 앞에 프로젝트 G는 강남 건물, P는 퍼블리시 이제 출간, 이제 S는 SNS인데 제가 SNS를 다 해요, 진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 보고 계시죠? 인스타는 인스타툰이 지금 약간 삘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인스타툰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법인 설립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툰도 원래는 고시원 얘기하다가 너무 타겟이 너무 작아가지고 재테크나 자기 개발로 넓힌 거예요. 근데 되게 잘 되고 있고 지금 팔로우 5,444인데 이게 지금 막 실시간으로 늘고 실시간으로 지금 알림 보시면은 엄청 늘고 계속 이게 다 팔로우예요. 몇 분 사이에. 이거 혹시 안 늘었나? 5444 5445 한 명 늘었죠 그 사이에도. 그래서 인스타툰 약간 툰 형태로 재밌게 이제 어떤 뭐 재테크나 자기 개발 내용 보고 싶다면은 사상사리 툰 이제 팔로우 해주시면 되고 또 하고 있는 거 이제 스레드는 텍스트 기반의 플랫폼이에요. 이제 글씨 쓰는 거 보시면 뭐 자기소개 이런 거 하는 거 분위기이고 여기 인스타툰 같이 공유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거 활용한 게 건물 중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다 이런 조건에 이런 지역에 이런 예산의 물건을 보고 있다 추천해달라 이러니까 한 10명 넘게 그 건물 전문 중개 부동산에서 연락이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도 좀 이제 루트가 있구나 를 확인을 했고 브런치 스토리는 또 이제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최근에 또 터졌죠. 2만 뷰 가고 해서 총 지금 41만 뷰 됐는데 이게 브런치 스토리 하는 이유는 브런치는 되게 이제 그 다음 카카오 쪽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거 작가가 또 되어야지 이걸 글을 쓸 수 있어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출간하시는 분, 출판사분들이 이 플랫폼을 많이 참고를 한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좀 이렇게 쌓아가고 있어요. 출간을 하고 싶어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차근차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지? 뭐 엄청 많습니다. 뭐 네이버 카페 제가 홍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 창업에 대한 뾰족한 얘기는 유튜브에서 잘 안 할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고시원 창업에 대한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고 이제 그렇지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시원 창업의 되게 세부적인 내용은 그거는 제 네이버 카페에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좀 기록을 할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많아요. 원장님 노하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하고 쓴 것도 많지만 보세요. 고시원 창업에 불편한 진실 쓰고 있는데 뭐 모태스테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인테리어 업자 이야기, 건물주 리스크 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이제 유튜브에다 얘기하면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제 카페에다가 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각종 팁들 되게 많이 뭐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실제 좀 고시원 운영하니까 제가 지금 운영하면서 좀 좋은 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카페에 쌓고 있죠. 또 좋은 게 철물 연구소. 제가 이제 뭐 사실 지금 다 사람 써요. 다 사람 쓰고서 이제 뭐 가격 좀 이제 뭐 시간을 샀는데 간단한 것들은 다 제가 했죠. 저희 이제 이전 가까이 했으니까. 그래서 뭐 누수나 뭐 화장실 막히고 뭐 차단기 내려갔어.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마인드맵 그려가지고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차단기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어떤 차단기가 내려간지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차단기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차단기가 뭐에 연결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차단기에 붙여놔야 돼요. 이게 콘센트 몇 번에서 몇 번이다. 아니면 이게 뭐 공용 공간이다. 에어컨 거다. 에어컨 좀 차단기 크죠? 그리고 이제 뭐 간판이다. 그래서 간판 이런 거는 이제 꽉 찼다, 만시다 하면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차단기를 불 안 들어오게. 뭐 이제 팬, 뭐 환풍기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써놔야 돼요. 그래서 차단기가 내려가서 이제 그냥 뭐 그런 상황이다 할 때 뭐 어디가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인수인계 하실 때 이거 해야 되고 알아두셔야 되고 여튼 그래서 이제 어떤 차량이 내려가는지 살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일단 차단기 그대로 올려봐요. 왜냐면 이제 과부 하나
뭐 이런 거 약간 물이 살짝 들어갔다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간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작동하면 일단 두고 봐요. 근데 이제 또 위험성이 있지 다시 내려갈. 아니면은 바로 차단기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조치를 취해야 돼. 하나하나. 뭐 멀티탭에 물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이제 멀티탭을 갈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차단기를 갈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보시라는 내용을 네이버 카페 사장사리에서 이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대한 되게 자세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좀 공지를 할 거고, 음, 거기 보시면 이제 강의, 뭐 세미나 후기 이런 것도 여기다 텍스트로 다 남아 있으니까 이제 얼굴 공개 좀 꺼리시는 분이나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이제 남길 것이며, 네, 지금 퇴사 1년인데 퇴사 1년 얘기가 이게, 네, 키노트, 그쵸. 그렇게 해서 지금 대기업에서 1년 차 되게 많이 보냈죠. 상황을 좀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PD님 구하기 전까지 이런 형태로도 찍어보고 또 이제 반응 보면서 유튜브 뭐 저한테 제일 큰 채널이니까 좀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